장윤정 립싱크 논란을 딛고서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자, 요런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과연 폭발적인 무대를 딛고 있다. 이 언론사에서 사실 장윤정 씨에 대한 최근 옹호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언제까지고 장윤정 씨의 모든 행태를 계속하여 비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직 이 사태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는데 장윤정 씨가 계속하여 줄줄이 이어지는 공연과 행사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연말에 있을 콘서트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자, 과연 논란을 딛고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을까요? 이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장윤정 씨의 행사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살펴보면 댓글 반응이 사실 상당히 좀 나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7대3 정도, 정말 많이 봐줘도 6대4 이상으로 장윤정 씨의 라이브 무대에도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 장윤정 씨가 받는 수천만 원의 행사비, 막말로 콘서트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장윤정 씨를 보기 위해서 가는 수많은 장윤정 씨의 팬분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알 바가 아니죠. 그만큼 장윤정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콘서트장에 가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장윤정 씨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 행사비 지급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 시민, 국민들의 세금이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 공연, 문화전을 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엔 다 도시 홍보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사실 뭐 서울 경기도 지역도 많지만 이 서울 경기 지역에 비례하여서 압도적으로 그 외 지방 지역에서가 더욱더 많이 열리는 것이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만 해도 하루에 전국을 막 수많은 데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지방 지역이 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국민들의 세금, 지역 시민들의 혈세로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분들, 시민분들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돈인데 그에 응당한 공연의 이 퀄리티 완성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분개함을 느끼는 대목이겠습니다. 부분적이건 뭐 나아가서는 음원을 틀어놓고 따라 불렀건 아니건 중요한 거는 생 라이브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생 라이브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 장윤정 씨 사태가 잦아들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온라인상에 큰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장윤정 씨에 대한 이야기, 반응이 없다면 뭐 저나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 응당한 비판들을 계속하여 정리하여 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장윤정 씨의 이 행사 공연 그리고 장윤정 씨의 이 행보가 많은 국민분들과 시민분들에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지, 지금 좀 시끄러운 것 뿐이겠지 라고 치부를 하다간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인천에서도 수산물 축제가 열리는데, 자, 이런 축제 행사장, 개막 행사에요, 인천시장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이 행사들의 수준과 규모가요, 절대 작은 규모가 없습니다. 뭐 몇십 명 모이는 규모가 아니라 최소 몇백 명부터 몇천 명이 모이는 박람회, 이런 지역 행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받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장윤정 씨가 2022년도 코로나 극복 기원 K-트롯 페스티벌 대구에서 열린 공연인데, 이때 보면은
자, 미스터트롯 시리즈 탑6의 인기 멤버들과 미스트롯 멤버들까지 여기에 김다연, 김태연과 같은 현역 가왕에서 활약한 어린 10대 가수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영탁님, 장민호님, 김희재님, 이찬원님, 정동원군, 홍재윤씨, 박서진님, 정말 이름 되면 다 아는 지금의 신흥 트로트계를 이끌고 나가는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데 보십시오. 탑6 멤버들, 지금 이 딱 5명의 멤버가 요번 미스터트롯 3의 마스터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포스터를 2년 전이기 때문에 의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렇게 이 5명과 장윤정 씨까지 6명이 지금 미스터트롯 3의 마스터 군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포스터의 위치만 봐도 장윤정 씨가 트롯계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면 저렇게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윙크와 같은 가수들도 꽤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밑에 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윤정 씨가 센터 중앙에 탁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미스터트롯 3 마스터단에서도 장윤정 씨는 가운데에 위치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영향력의 근원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행사비를 벌어들이는 장윤정 씨의 이 엄청난 재력, 트롯계에서의 영향력, 입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자, 보시면 어버이날 효도 선물 콘서트 티켓 1위가 임영웅, 2위가 나훈아. 근데 3위가 누굽니까? 보이세요? 장윤정 씨가 위치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올해 5월 달에 집계가 됐었던 리서치 결과예요. 불과 5월 달입니다. 최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이 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순위에 임영웅 1위, 나훈아 2위, 장윤정 3위, 4위에 송가인, 5위에 이찬원. 송가인, 이찬원 이 두 사람은요 각각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엄청난 입지를 다진 인물들이잖아요. 콘서트 하면 티켓 판매량 전량 매진되는 그런 가수들인데도 장윤정 씨보다 후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4-5달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이 얼마나 지금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느끼실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자, 임영웅 가수가 1위였는데 자산가 부럽지 않은 200억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장윤정보다 많이 벌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재산 중에서 특히 임영웅 가수의 이 콘서트 티켓 판매량 금액이 어느 정도였느냐? 2022년 상반기 매출만 375억 원이고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판매 이 수익이 13만 원 기준으로 약 93억 원에 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등을 하는 가수인 임영웅 가수가 공연 티켓 수익만으로 이미 2022년도에 9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윤정 씨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올해 있었던 2월달 콘서트 티켓 가격입니다. VIP석이 14만 3천 원, R석이 13만 2천 원, S석이 12만 1천 원. 이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콘서트 티켓은 문제없이 다 판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요번에 있었던 콘서트였죠. 9월달 콘서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임영웅 가수가 1등인데 3등에 장윤정 가수가 있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47% 대 10%, 그냥 단순하게 50% 대 10%라고 해도 임영웅 가수의 5분의 1 수익으로 단순 숫자 계산을 했을 때 93억 원을 5분의 1로 나누면 몇입니까, 여러분? 몇이죠?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가까이 되는 공연 수익을 장윤정 가수가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비용으로도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십억 원인데 공연 수익까지 합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24년차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현재도 2천만 원대의
행사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성수기에는 최대 12번의 행사를 띄었다라는 말은 장윤정 씨 스스로가 했던 말입니다.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현재 장윤정의 주 수입원은 행사와 방송 활동이다. 데뷔 이후 인기가 가장 많았을 때는 노래 3곡을 부르는 데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4곡 정도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대의 행사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전성기 때는 노래 3곡을 부르고 5천만 원까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래 한 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노래 한 곡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장윤정 씨가 이때까지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야, 노래 한 곡 부르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 하나에 1,500만 원을 벌어들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 수입원은 여전히 콘서트도 아니고 행사와 방송 활동이다. 그러니 방송에서는 장윤정 씨가 사실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플렉스하는, 돈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비판받고 있고, 공연은 립싱크 아니다. 음원 틀고 따라 불렀다. 이게 사실 말이냐 방구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는 음원을 틀고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만 노래가 불러져야 하는데 그 음원 틀어놓고 따라 불렀다고 립싱크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와 방송 활동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장윤정 씨의 사태는요,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립싱크 논란이 사실 대중들 사이에서 요즘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렸던 이 블랙핑크의 멤버도 립싱크를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장윤정 씨의 콘서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윤정 씨의 연말 콘서트가 지금 12월 7일 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2월 7일 날 열리는 콘서트 아직 티켓팅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이거 성황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콘서트 중에 당장 10월 19일 날 콘서트 티켓팅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도 여전히 빈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전달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의 콘서트 티켓팅 취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콘서트도 매진이 못 됐는데 성남에서 열리는 콘서트도 매진이 못 되고 그렇다면 연말에 열릴 콘서트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장윤정 씨가 과거 콘서트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데 목소리를 잃어 죄송하다. 건강 악화로 콘서트를 연기했었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윤정 씨가 실제로 이 당시 때 부산 콘서트를 그 다음 해로 연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장윤정 씨가 독감으로 인해서 컨디션 난조로 콘서트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근데 지금 콘서트는요, 지금 있을 연말 콘서트는요, 이 건강 악화보다도 과연 티켓팅이 제대로 될지조차 염려스러울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윤정 씨가 최근에 있었던 일산 박람회에서의 이 라이브 공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 라이브 할 때 고음이 잘 못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과거는 콘서트를 연기했지만 이제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윤정 씨의 라이브 실력에 따라서 과연 이 콘서트가 또 지금의 이 좋지 않은 평판 속에서 매진조차 되지 않을 이 상황 속에 지금 약 2달 정도 남은 연말 콘서트 굉장히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행사비를 받고 입만 뻥끗했다. 사실 이 립싱크가 반주 음원이었든 부분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육성 음원이었든 댄스곡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든 뭐든 그것이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어떻게 엄청난 거액의 행사비를 받고 있는 가수가 립싱크를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일단 주안점이었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로는 라이브를 했지만 예전만 못한 실력이다.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난다. 라이브도 흡족스럽지 못하다. 최근에 있었던 라이브 도중에 발생된 마이크가
들리지 않는 사고가 터지면서 장윤정 씨의 육성까지 들리게 되며 사실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립싱크 논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비판이 좀 더 많았다. 요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대목인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인천시에서 열렸던 이 노래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부분의 반응이 행사비를 몇 천만 원을 받고 립싱크는 좀 아니지 않냐. 립싱크에 티가 난다.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하고 그렇게 많은 행사비를 받으면 이건 사기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야, 사기라고까지. 자, 장윤정 씨는 과거 방송에서 나는 절대로 립싱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예능에 출연하여서 관객들이 라이브를 립싱크라고 의심할 때가 있다. 진짜 라이브가 맞냐라고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공연하다가 가끔 립싱크 아니냐고 쑥덕거리는 관객들이 있다. 일부러 노래를 하다가 웃는다. 약간 박자를 달리 부르기도 하고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가 얼마나 라이브 무대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라이브를 잘 불렀으면은 관객들이 이거 립싱크 아니냐, 그만큼 완벽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원을 틀어놓은 것처럼 장윤정 씨의 공연이 완벽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말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그 행사 비용이요. 2,500만 원이다. 야, 립싱크 논란? 뇌절인데? 뇌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의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여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과열된 분위기가 옹호 여론도 생기고 있어요. 댄스곡을 라이브로 안 했다라는 기준이면 장윤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문제가 많다. 영상을 보니까 민원 넣은 게 더 문제다. 별걸 가지고 다 뭐라고 한다. 단독 콘서트도 아닌데 일부 립싱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액의 단위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사 비용이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장윤정 씨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영상에서처럼 플렉스 하는 삶, 뭐 흔히 말하는 돈자랑이라고 비판받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수백억 원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켜켜이 쌓아왔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그냥 또 2,500만 원이 아닙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등장한 금액으로는요, 장윤정 씨의 행사비가 2위 정도 된다라는데 그 금액이 무려 2,700만 원 정도 된다라고까지 표현이 됐으니까 이 장윤정 씨가 행사 비용으로 얼마나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인 셈입니까? 더불어서 이 막대하게 벌어들인 행사 비용이 장윤정 씨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지면서 자녀들도 굉장히 풍족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또 많은 예능 방송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터진 논란이라는 것이 아직도 많은 국민분들이 왜 개탄스러움을 쏟아내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장윤정 씨가 그럼 어느 정도의 행사 비용을 벌고 있느냐, 또 한 번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 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씨의 1년 행사비, 전속 모델 광고비, 그리고 음원의 저작권료, 콘서트 티켓 판매, 방송 출연료 등을 모두 다 합하면 1년 수익만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억 원! 와, 어마무시한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능 방송에서 도경환 씨가 자신의 연봉의 100배를 장윤정 씨가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경환 씨의 연봉이 약 7천에서 8천만 원이다. 왜냐하면 예능 방송에 출연을 또 도경환 씨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잡아보면 약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는 된다. 이 정도의 연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연봉보다 현재 와서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뭐 트랄랄라, 장윤정의 도장 깨기, 마음 편한 카페,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그간에 있었던 예능 방송 출연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입 자체가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100억 원 정도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거치고 세금을 떼고 나면은 실제 수령 금액은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는 거죠. 1년 순수익입니다. 뗄 거 다 떼고 벌어들이는 금액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우리 일반 범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장윤정 씨는 자숙의 의미보다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분개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 조금은 행사를 줄이거나 방송을 줄이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조금은 기대했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장윤정 씨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을 해요. 아니 가수가 라이브 무대를 갖는 게 어찌 정면 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윤정 씨가 최근 위축되거나 공연을 줄이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국체전이 11일부터 열립니다. 전국체육대회거든요.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자, 이 전국체전이 11일 날 경남 김해에서 개막을 하면서 파리 올림픽의 영웅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합니다. 11일 날 열리는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이 개막식에 장윤정 씨가 등장하여 공연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김희재 님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폐회식에서도 박서진, 은가은 같은 트롯 후배 가수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 시즌에 장윤정 씨가 공연을 쉬기는커녕 오히려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됐었던 인천에서 열렸던 행사. 그게 립싱크 논란의 시초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천시에서 열리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자,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바로 인천 대표 지역 특산물, 꽃게, 새우젓, 축제 개최를 위한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 역시 11일에서 13일 날 강화군 외포항에서 열리는데 자, 여기에도 누가 등장을 하느냐? 개막식인 바로 12일 그리고 폐막식인 13일에 김수찬님, 박진, 장윤정 등 트롯 가수들이 등장을 하며 강화도 새우젓 축제에서는 장민호님이 또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게축제 폐막식에서 13일 오후 6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또 등장을 해서 공연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해에 벌어들이는 행사비가 2,7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수억 원의 행사 비용을 떠나서 요번에도 인천과 지금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두 번의 행사 비용만 합해도 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행사 비용을 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월 달에서 10월, 11월 연말까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이 한 3개월 정도, 3, 4개월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달 평균 2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8억에서 10억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윤정 씨가 얼마나 행사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위약금이 발생을 했다. 530억 원 행사 비용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했다. 와,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1년에 순수익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무려 10년 동안 벌어들여야 5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자, 실체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떠돌고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싹 다 가렸습니다. 이 가짜뉴스 채널들이 헛소리를 할까봐. 보면은 장윤정 씨가 망했고 부산 공연이 최악의 라이브였으며 관객들이 환불 요청을 해가지고 100억의 위약금이 발생을 했다. 또 있습니다.
장윤정 고장난 마이크로 쇳소리를 내다가 결국 폭풍 오열을 했다. 도경환이 드디어 입 열었다. 430억 원 행사 위약금이 터졌다.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억에 430억. 530억이죠.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일단 장윤정 씨가 폭풍 오열을 한 적이 없고요. 이 관객들이 환불 요청을 해서 100억 위약금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애당초 행사 비용에 대한 환불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약금이 발생하려면 이건 역시 장윤정 씨가 공연을 일방적으로 펑크를 낸다거나 이 장윤정 씨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정말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 행사 주최 측에서 큰 이미지 타격을 얻었거나. 근데 장윤정 씨가 이미 진행한 행사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추가한다면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는 데에는 장윤정 씨의 행사비를 사회에 환원시켜라, 환원해라, 기부해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제 유튜브에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윤정 씨의 행사 비용에 대한 불만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조금은 장윤정 씨가 자숙을 하거나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SNS를 통해서라도 일말에 자숙하는 모습, 정말 솔직한 해명, 라이브를 했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팬들에 대한 사죄, 약간이라도 필요하다면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국민적 이 공분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도경환 씨는요, 장윤정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마다 불어나는 통장을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윤정은 통장을 오픈하지는 않았다. 저는 도경환 씨 통장을 본 적이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 도경환 씨도 내 통장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나의 일정, 스케줄표를 공유해 준다. 나의 출연료를 아니까 그걸 계산해 보더라 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출연료의 차이가 나더라.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내가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그럴 땐 제작진에게 둘이 합한 액수 중에 남편에게 좀 더 주라고 말했다. 근데 부작용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기선 왜 이것밖에 안 주지? 라고 말해서라. 그래서 너무 웃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 거죠.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의 통장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더 애정이 생긴다. 자, 그만큼 장윤정 씨의 이 엄청난 재력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일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요즘 들어 많은 대중분들 장윤정 씨의 행사 비용을 알게 되고 1년 연간 수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실 그 비판이 점점 더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언제까지 플렉스한, 언제까지 재력을 과시하는 컨텐츠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도경환 씨는 국민 MC보다 오히려 장윤정이 좋다. 아내의 그늘 아닌 신의 한 수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때 기사에 불과 저번 달 8월 달 기사예요. 이 도경환 씨가 가수로서 큰 영향력을 지닌 아내 장윤정의 남편으로서 유쾌하게 웃음을 안기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했느냐. 도경환 씨가 다시 태어났을 때 국민 MC가 될 거냐 아니면 장윤정과 다시 결혼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자 국민 MC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장윤정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름길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도경환 씨도 이 장윤정 씨의 재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일화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윤정 전 재산 대신 이걸 포기하겠다. 도경환 씨가 볼 땐 행사를 갈 때 장윤정 씨가 가장 여성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결국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장윤정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걸 포기할 바에는 전 재산을 포기할 거냐, 전 재산을 포기할 바에는 이걸 포기할 거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어떤 말을 하나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가장 멋져 보일 때, 남자다워 보일 때
어떨 때냐라고 물어보자 장윤정 씨는 수트를 딱 입고 행사를 하러 나갈 때가 가장 멋져 보인다. 자본주의의 얼굴을 하고 걸어 나갈 때가 가장 멋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함께 등장한 가수 백지영 씨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편이 애들과 잘 놀아주면 그렇게 남자답고 멋지더라. 그래서 빨리 애를 재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걸 보면 이 장윤정 씨가 물론 장난스럽게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백지영 씨와 전혀 다른 이성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윤정 씨를 보면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아직까지 행사를 나가고 아직까지 예능 방송에 온 가족이 등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콘서트를 하고 그 레파토리가 여전히 예전과 약 10년 동안 변화 없고 발전 없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장윤정 씨의 예능 방송에서의 모습들을 보고 많은 대중분들은 돈돈돈돈 거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조금 이해가 가는 건 장윤정 씨가 한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장윤정 씨의 가정사 때문이죠. 전 재산을 손실했는데 그걸 무려 10년 만에 극복했고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120억 원의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을 매각하면서 3년 만에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현찰을 주고 장윤정 씨가 120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의 재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쳤구나. 투자 끝판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물론 장윤정 씨가 이 50억에서 90억 원이 되는 부동산을 매입한 이 부동산계의 어떤 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50억짜리 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어디서 모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다시피 장윤정 씨는 행사 비용을 통해서 이 대다수의 수익, 모르긴 몰라도 한 70% 이상, 적게 잡아도 60% 이상은 행사 비용에서 이 엄청난 재산을 모으는 밑바탕이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70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고 70억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120억 원 현찰을 들여서 펜트하우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출연료가 회당 2천만 원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1년 모델료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 이 후배들에게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행사의 여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팔도를 누렸다. 하루 최대 12개 행사까지 뛰었다. 자, 여러분, 12개 행사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뭐 2,500까지 얘기했지만, 그냥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하루에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12개 행사까지 뛰었는데, 하루에 벌어들인 금액이 1회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와, 이 말이 안 나오네요. 2억 4천만 원까지 번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광고 모델료도 1억 원이 넘는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현찰 구매하고 수십억 원의 호재를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 120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는데 그건 얼마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소 그것도 7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세 차익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많잖아요. 50억짜리를 팔아서 70억을 남겼으니 그의 배에 달하는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했으니 최소 70억 원은 또 벌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재산이 어느 정도냐? 재산이 얼마길래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현찰을 주고 구매를 했던 거냐. 그러니 지금 행사 비용으로 충당된 이 엄청난 자산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과 그 입장에서의 느껴지는 감정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자동차를 8번이나 갈아치웠다.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 있지 않습니까? 그 밴도 8번이나 갈아치웠다라는 이야기가 일화로서 기사에 남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행사 한 번에 2천만 원, 평균 2,500에서 2,8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받았고 1년에 40주 가까이 행사를 뛴다라고 했습니다. 야, 1년에 40주. 1년에 40주면 한 달에 4주니까 12개월 동안 10개월 정도 행사를 뛰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가수 진성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장윤정 씨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1년 행사의 50%를 싹쓸이 할 정도로 많은 행사를 뛰었다. 1년에 이동한 차량 거리만 10만 킬로가 넘는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죠? 이렇게 많은 장윤정 씨의 월 수익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6개 정도의 행사를 뛰다가 최대 하루에 12개까지 행사를 뛰었다. 행사비로만 살펴봐도 장윤정 씨의 월 수입은요. 5억에서 6억 정도. 방송 출연료와 저작권료 등의 기타 수입을 더하면 월 수입은 10억 가까이. 그럼 1년 연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2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1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남긴 7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윤정 씨가 지금 립싱크 문제가 되는 행사 비용으로만도 지금 1년 100억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그러니까 재산 1,000억 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재산 관리도 장윤정 씨는 도경환 씨와 부부임에도 각자 관리하고 있다. 왜? 원래 내 재산은 내 거니까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윤정 씨의 모든 밑바탕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1년에 40주 전국 행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행사를 담당하는 이 장윤정 씨의 행사 비용에서 모든 자산의 근원이 나온다. 그게 이때까지 모은 돈만, 행사 비용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숫자로만 단순히 계산하면 1,000억 원에 가깝다. 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윤정 씨가 이 행사에서 스스로 하차하겠다, 은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 보면 이거 10월 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버티지 않는다. 장윤정 은퇴를 암시하는 건가라는 기사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콘서트 티켓이 부진했었던 당시, 그러니까 립싱크 의혹이 터지기도 전에 콘서트 매진이 안 됐을 당시에도 이미 나는 버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사에서는 은퇴를 암시하는 건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장윤정 씨가 스스로 은퇴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시기를 정했다. 조용히 일정을 줄여가다가 박수 받을 수 있을 때 조용히 떠나겠다. 이게 바로 작년 9월 달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노래를 원키로 못 부를 때 키를 내리고 나는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의 음정을 낮춰가지고 불러야 되는, 내가 내 노래를 원래대로 못 부르게 될 때 나는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 가수 장윤정으로서의 생명력은 바로 가창력이다. 조용히 활동을 줄여가다가 그때 은퇴를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사에도 내가 원키로 노래를 못하게 되면 조용히 활동을 줄여가다가 떠나는 게 내 은퇴의 그림이다. 그때 옆에 있던 제이슨은 누나 너무 멋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